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7권을 빌려봤는데요. 아침에 일찍 SRT를 타고 오면서 가볍게 읽어보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탈무드. 이 책은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학창시절 때 읽어봤잖아요. 모처음 읽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또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오늘 단수면 160페이지를 보면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 다른 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주먹을 펴고 죽어요. 이게 달라지거든요.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쥔다는 것은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을 때 주먹을 펴고 죽는 이유는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내려놓고 죽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이제 제가 부동산 실무를 하다 보면 부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부자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자이면서 마음이 가난한 부자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두 번째는 부자이면서 마음도 부자인 부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부자이면서 마음이 가난한 부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차피 죽을 때 손을 펴고 다 내려놓고 죽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은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부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부자가 된다면 부자이면서 마음도 부자인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134페이지입니다. 네모 3번이죠. 포트폴리오. 보통 한 문제가 잘 나와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134페이지를 보기 전에 앞장을 먼저 봐요. 한 장만 앞 페이지를 보시면 132페이지죠. 132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7번 평균 분산 모형 이 파트는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어요. 오늘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평균 분산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평균 분산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 체계를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평균 분산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자, 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 적용 X가 돼요. 적용하기가 어려울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가 지금 공부하는 포트폴리오론이고요. 다른 하나가 변이 개수가 돼요. 우선 이렇게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자, 평균 분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때 포트폴리오나 변이 기술을 쓰게 된다.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봐요. 첫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은 자, 평균은 수익을 가리키죠. 분산은 위험을 가리킵니다. 대개 통계학에서는요. 평균 수익을 측정하는 것은 기대값으로 측정을 하고요. 분산 또는 위험은요.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똑같은 한 묶음들입니다. 평균 수익 기대값 같은 맥락이 되고요. 분산 위험 표준 편차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투자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A안과 B안이 있어요. 만약 A에 투자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수익은 10%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위험은 3%다. 자, B에 투자하면요. 예상되는 수익은 10%다. 위험은 5%가 돼요. 자, 이러고 보니까 자, A, B 둘 다 수익은 똑같아요. 위험은 다르잖아요. 자,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한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A나 B 둘 중에 어느 쪽을 투자한다? 당연히 A를 투자하죠. 왜냐하면 수익이 똑같으면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A를 누구나 선택합니다.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결국 평균 분산법은요. 수익, 위험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작은 쪽이잖아요. 거꾸로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어떤 쪽? 큰 쪽이죠. 얘가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자, 반드시 평균 분산법은 자,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 둘 다 달라요. 자, 수익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다면 한눈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얘가 뭐죠? 이겁니다. 평균 분산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다 다르고 위험이 다 다르면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뭘 쓰게 된다? 포트폴리오나 변이계수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포트폴리오의 출발은요. 평균 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수익이 전부 다 다르고 위험이 전부 다 다를 때, 이럴 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볼 거예요. 상세히. 그럼 이제 남은 게 변이계수죠. 변이계수가 왜 필요하냐? 수익이 다 달라. 위험이 다 달라. 이럴 때 변이계수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변이계수 하게 되면 자, 공식이 나와 있죠. 공식이. 자, 분자값. 분자값이 바로 위험이 돼요. 분모값이 수익이다. 자, 이 부분도 약간은 까다로운데 이 부분도 시험에 안 나왔다면 저는 과감히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문이 한 2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분자분모 이런 단어가 얼핏 보기에는요 쉬울 것 같지만은 이런 공식이 어려워요. 예. 왜? 여러분들이 돌아서 버리면 위험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막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식이 확실히 암기가 안 되면요 아주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변이계수, 변이계수. 자, 첫자 끝자만 떠올리자. 첫자가 올라가요. 변은 위험이다. 끝자 수는 수익이다. 그래서 변이계수. 그대로 나오잖아요. 변이계수. 예. 자, 수는 수익인데 변이 이상하죠. 자, 변이 왜 위험입니까? 변은 뭡니까? 변은 똥이잖아요. 똥. 예. 똥은 위험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변이계수 하니까 바로 위험 나누기 수익이다. 바로 이제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숫자와 연결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봤잖아요.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그대로 변이계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A하고 B를 각각 변이계수를 구해보자. 변이계수를 구하기 전에요. 이미 답은 나왔죠. 둘 중에서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결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이계수 값을 구해봐요. 자, A는 위험 얼마? 3이죠. 수익은 얼마? 10. B는 위험 얼마? 5. 수익은 얼마? 10. 얘가 변이계수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값은요. 10분의 3은 0.3이 되고 10분의 5는 0.5가 되고 둘 중에서 뭘 선택한다? A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보니까 결론. 변이계수 값은요. 높은 게 좋은 겁니까? 낮은 게 좋은 겁니까?
예, 낮을수록 유리하다. 나와있죠? 따라서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끝났습니다.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우리 시험 지문은 어떻게 나왔을까?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시험은요, 지문이 주어졌다면 이해하고요. 여기까지만 지문이 나와. 이렇게 지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풀어서 볼까요? A는 수익이 10%, 위임이 3%다. B는 수익이 10%, 위임이 5%다. 이럴 때 변이 개수를 이용하면, 얘는 좀 신약인데 숫자는요. 변이 개수를 이용하면 B가 O란 방법이다. X 틀렸잖아요. A가 O라잖아요. 그러니까 A가 O란지 B가 O란지는 여러분들이 얘는요 따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런 지문 나왔다면 빠르게 계산해서 변이 개수는 낮을수록 우월하다, 낮을수록 유리하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평균 분산법 적용이 곤란할 때 포트폴리오나 변이 개수를 쓰게 된다. 이렇게 책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끝났으니까요. 책을 볼까요? 책을 보시면 132페이지 괄호 7번이죠. 평균 분산 모형. 자, 1번, 2번 묶어주고 공부했잖아요. 1번, 같은 수익이면 화살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2번, 같은 위험이면 화살표, 수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 이미 공부했잖아요. 다음에 3번은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은요, 선택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적용이 곤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전제가 수익이 다 다르고, 위험이 다 다를 적에는 화살표, 두 번째 줄. 바로 평균 분산법을 선택하기가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화살표, 변이 개수나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서 그 우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변이 개수는, 자,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값이 클수록 불리하겠지. 위험이 높잖아요. 여기까지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트폴리오로는요, 한 장 넘겨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이제 출발이 뭐라고 했죠? 평균 분산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즉 수익이 다 다르고 위험이 다 다를 때 포트폴리오를 쓰게 된다. 포트폴리오는 1번 개념은요, 짧게 말하면 분산 투자. 즉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자. 그래서 자, 위험은 자, 분산 투자를 하자 해서 분산 투자가 포트폴리오 방법입니다. 그럼 또 가면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효과는요, 문장을 밑줄 하세요. 분산 투자로 자,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되는 것 밑줄. 예,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괄호 2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자, 기대 수익은요, 표가 나와요. 오른쪽에 계산 흐름이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첫 줄 보게 되면 확률 곱하기 수익률 들어보셨죠? 기대 수익률 계산은 주로 확률 곱하기 수익률의 가중평균의 합으로 구하더라. 예, 이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다음에 자, 이제 본론은요, 괄호 4번 동그라미,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꼭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어가요. 한 장 넘어가면 첫 줄, 괄호 2번, 최적 포트폴리오, 괄호 2번 동그라미, 최적 포트폴리오. 내려가세요. 괄호 3번, 포트폴리오 관리와 상관계수, 3번 동그라미, 상관계수예요. 자, 3개 나왔죠. 그래서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다음에 상관계수예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최근 시험은 지금 3개 있잖아. 체계적, 비체계적,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다음에 상관계수. 이 3개 포인트를 지문을 마구 섞어서 5개 지문을 만들어요. 종합 문제로. 3가지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봅니다. 자, 먼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인데 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은 역시 강의 노트를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세로축은요, 총 위험이 돼요. 가로축은 구성자산 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수평선이 나와요. 얘가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해요. 다음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더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즉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본다면 구성자산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해요. 그러면 주식 수가 한 종목에 몰빵하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한 종목에 몰빵하면 위험은 이만큼 큽니다. 하나가 잘못돼버리면 그대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종목을 늘리자. 2종목, 3종목, 4종목. 이거 바로 분산 투자. 따라서 자, 자산수를 늘리는 만큼 그만큼 뭐 위험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결국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이제 풀어서 볼게요. 첫 번째,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 괄호되어 있죠. 괄호.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해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또 괄호되어 있죠. 이 괄호가 뭐냐? 바로 시장 상황을 말해요. 시장 상황. 요즘 원유값, 기름값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아주 불안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 원유값이 올라가더라. 특히 코로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시장 흐름이고 이것이 바로 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 그럼 세 번째, 체계적 위험은 어떻게 공개되느냐? 우리가 투자에서 공부했던 요구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자,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잖아요. 이때 요구 수익률 하게 되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요구하는 수익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비례관계. 이때 요 위험이 있죠. 요 위험. 이때 이 위험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비체계적 위험은 누구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괄호되어 있죠. 있는 위험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시장 상황이 아니라 바로 개별 상황, 즉 개별 특성을 가리킵니다. 개별 특성, 개별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지? 바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전체 총 위험이 되는 거예요. 총 위험. 자, 그래서 결론, 우리 시험은요,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물이에요. 예, 바꿔서 묻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바꾸어서 체계적 하면 틀린 말이고요. 그래서 항상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바뀐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요약집은 한 장 넘어갑니다. 목차 2번요. 목차 2번 보시면 최적의 포트폴리오,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얘도 강의 노트를 보시면 한눈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옮겨서 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 자, 세로축은 수익이 되고 가로축은 위험이 돼요. 자, 그래프를 바로 그리기 전에 이런 경우를 따져볼까요?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자, 수평선은요, 어느 하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수익이 일정합니까? 위험이 일정합니까? 수익이죠. 수익을 한 10% 넣었더니 수익이 일정하잖아요. 수익이 일정하다. 자, 이때 A점이 있어요. 다음에 B점이 있다. A점은 위험이 작고 B점은 위험이 크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당연히 A를 선택합니다. 뭔가 느낌이 나요? 어느 한쪽이 동일할 적에, 수익이 동일할 때 둘 중에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앞에서 뭐지?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A점은요,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바꿔서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습니다. 얘는 뭐죠? 위험이 똑같잖아. 위험이 동일합니다. 위험이 동일할 때 역시 A점이 있고 C점이 있다고 봐요. 수익이 다르잖아요. A는 수익이 많고 C는 수익이 낮잖아요. 둘 중에서 뭘 선택한다? 역시 A를 선택한다. 위험이 동일하면요. 둘 중에서 수익이 높은 A를 선택합니다. 자, A점 의미 아시겠죠? A점은 항상 평균 분산 원리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A점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A와 같은 점들이 계속 이렇게 그려본다면요. 자, 이런 A와 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많을 수가 있다. 이걸 전부 다 이어보자. 이걸 전부 다 이은 것이 바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효율적 전선은 첫 번째, 바로 평균 분산 원리가 돼요.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리고 2번 네모도 있죠. 자, 그래프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이죠.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우상향 의미가 뭐냐? 우상향은 바로 비례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위험도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 이렇게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바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한다. 우상향만입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 전선 설명이 나왔습니다. 평균 분산 원리를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무차별 곡선이 나와요. 자,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우리 요약집은 앞에 집 보니까 135페이지. 무차별 곡선 그래프만 나와요.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프만 갖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차별 곡선은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자, 하나씩 풀어서 볼까요? 설명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결론부터 먼저 봐요. 첫 번째, 무차별 곡선은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재화를 섞었습니다. 자, 두 개의 재화를 서로 섞었다. 베어버렸어요. 섞었을 때 바로 동일한 만족이죠. 자,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입니다. 자,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자, 얘도 뭐죠? 우상향. 우상향입니다. 강의 노트 우상향 나와 있죠? 우상향. 자, 우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 우상향인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위로 볼록이 아니고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 뭘 가리키느냐?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얘가 바로 위험 혐오형 또는 위험 회피형을 말해요. 위험 혐오형이다. 또는 위험 회피형이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 결론부터 봤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무차별 곡선의 예는요. 제가 지난 과정 3월달, 4월달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편의상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바로 자, 호떡과 오뎅 두 개 재화죠. 두 개 재화입니다. 호떡과 오뎅을 넣어 볼게요. 호떡과 오뎅입니다. 잘못 썼죠, 그죠? 호떡과 수댕이네. 자꾸 오뎅 하니까 수댕이 떠올라요. 수댕이 아니고 오뎅입니다. 예. 우리 공인모의 수댕님이 하도 활동이 막 엄청나게 하시니까 제가 자꾸 이제 그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수댕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호떡과 수댕이 아니고 호떡과 오뎅입니다. 오뎅.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오래 하면서 옛날에 아주 오래 옛날입니다. 그때 시내 서면에서 1,000원에 호떡 오뎅을 골라서 먹는데 3개 하더라. 지금은 어린도 없잖아요. 1,000원에 3개라면 2,000원에 몇 개입니까? 6개 먹죠? 6개. 2,000원이면 6개를 먹더라. 자, 그래서 2,000원 갖고 호떡과 오뎅을 6개를 돌려보자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개입니다. 자, 그래서 6과 6을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다. 만약에 1000원이면 3개 먹잖아요. 3개라면 이렇게 3개, 3개 이어주면 얘가 바로 1000원짜리 무차별 곡선. 얘는 뭐지? 2000원짜리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쉽잖아요. 자, 2,000원 갖고 호떡과 오뎅을 6개 먹게 되면, 만약, 자, 오뎅을 1개 먹으면 호떡을 몇 개 먹어요? 5개 먹죠. 요즘이 나오잖아요. 오뎅을 2개 먹으면 호떡을 몇 개 먹지? 4개 먹잖아요. 오뎅을 3개 먹으면 호떡을 3개 먹더라.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은요, 2,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6개 배합을 전부 다 연결한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2개 제와 바로 호떡과 오뎅을 말이요. 이제 섞어서 먹을 때 얼마 갖고 2,000원 갖고 2,000원 갖고 몇 개를 먹어요? 6개를 먹으면 동일한 만족을 느끼잖아요. 이것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원래 무차별은요,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네, 이거. 원칙은 우하향이죠, 우하향. 원래는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 뭘 말하느냐? 우하향은 바로 반비례 관계를 말하잖아요. 이 말은 호떡을 많이 먹으면 오뎅을 적게 먹어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호떡을 적게 먹으면 오뎅을 많이 먹겠지. 그래서 항상 무차별한 원칙은 뭐지? 한쪽을 많이 먹으면 다른 쪽을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우하향 그래프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얘는요, 우상향이잖아. 원칙이다, 예배다. 예배. 그래서 얘는요, 예배가 돼요. 예배적인 모양이다. 그럼 이 그래프가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이잖아요. 자, 이 모습 보시면서 이 그래프가 제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다. 뭘 보고 입 벌리고 있죠? 호떡 보고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 어느 한쪽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로지 호떡만 좋아하고 오뎅은 등 돌렸잖아요. 어느 한 지역만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얘가 오뎅이 아니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쓰레기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호떡만 좋아할 수밖에 없지. 이러면 이제 완벽한 이해가 되시겠네. 일단 오뎅을 넣을게요. 또 거꾸로 이런 그림이다. 얘는 뭐만 좋아합니까? 오뎅만 좋아하잖아요. 오뎅만 좋아하니까 얘는 뭐 호떡을 싫어하잖아요. 그래, 얘는 뭐예요? 바로 호떡 회피형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좋아하니까. 그럼 답이 나왔네요. 얘는 뭐만 좋아한다? 수익만 좋아해요. 뭘 싫어한다? 위험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형?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감 잡히잖아요. 효율적 전술은 뭐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을,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니까 최고의 합리적 선택이야. 예. 그리고 이제 무차별 곡선은요, 자, 두 절을 섞었을 때 누가 위험을 좋아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수익을 다 좋아하지. 이때 바로 동일한 만족을 주는 점들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다. 결국 양자가 일치할 때 요 접점이 바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바로 두 개 곡선이 일치하는 점 또는 접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무차별 곡선이 얘가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서면 접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최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또 이렇게 되겠지. 내려가면요 접점이 생깁니까? 교차점이 생깁니까?
교차점 생기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대 말입니다. 어떨 때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추가. 다시 그림 봅니다. 무차별 곡선이었습니다. 갑이다. 또 무차별 곡선이었습니다. 을이다.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얘도 접점이 있잖아요. 최적이네. 을도요. 접점이 있잖아. 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나 둘 다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갑과 을의 차이가 뭐냐? 얘만 아시면 돼요. 갑과 을의 차이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저점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갑은요. 고수익이다. 저수익이다. 저수익. 고위험이다. 저위험이다. 저위험. 그러니까 갑은 저수익과 저위험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을은요. 을은 어떤 수익? 고수익이죠. 위험은 뭐지? 고위험이잖아. 이제 그림 보니까 비교되시겠죠? 그러면 결국 을은 갑에 비해서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니까 얘는요.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입니다. 갑은요. 저수익과 저위험이잖아요. 공격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보수적입니다. 자, 구분되시겠죠? 그럼 이때, 자, 요 접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보자, 기울기. 기울기. 자, 기울기를 잘 보시면요.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또, 얘는요,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완만하죠. 얘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예. 얘는 가파르다. 예. 가파르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자 갑과 을은요 최적이 달라지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얘는요 바로 공격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투자자인 경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근데 가파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보수적이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가파르다. 가파른데 완만하다면 틀린 말입니다. 따라서 무차별 기울기 하게 되면 완만하면 공격적 투자자, 가파르면 보수적인 투자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설명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책 보고 확인해요. 책. 136페이지 괄호 2번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1번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밑줄입니다. 같은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러면 효율적 전선은요. 1번을 전부 다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 등을 모두 연결한 곡선이 되고요. 화살표 무슨 모양? 우상향.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를 말이에요. 3번 모두 밑줄하세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한 접점이죠. 접점이 되고요. 교차하는 점 틀린 말입니다. 교차가 아니고 접점이다. 4번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괄호
가파르다 밑줄. 가파르다. 그림 그려 들으세요. 다음에 2번, 5번요. 공격적인 투자는요. 맨 끝에 보시면 괄호 완만하다 밑줄.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바로 3번. 자, 상관계수를 봅니다. 상관계수. 의학적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상관계수는 역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상관계수예요. 그러면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상관계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갖게 되고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상관계수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얘는 바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수익률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플러스의 의미는 플러스. 이것의 의미는 수익률이 동일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는요. 서로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이죠. 그래서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풀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요. 자, 주식을 분산 투자를 하는데 자, 현건희를 사요. 현대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을 사요. SK건설을 사요. 셋 다 건설 종목이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자, 건설주니까 오를 때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무슨 방향? 동일 방향. 자, 이런 투자는요. 분산 투자 효과가 커요, 작아요? 예, 작다. 분산 효과는 작다. 안 좋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세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데 현건희를 사요. 현대건설. 다음에 삼전희를 사요. 삼성전자가 돼요. 다음에 자, 제약회사 바이오 종목입니다. 얘들은 전부 다 성격이 달라요. 즉 서로 다른 방향인데요. 예컨대 자, 건설주가 내려갑니다. 요즘 제약주가 많이 떴죠. 올라가더라. 삼성전자는 보합이다. 수익률이 전부 다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면요. 하나가 내려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게 되면요. 분산 투자 효과는 크다, 작다, 크다. 분산 효과는 크다. 끝.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결론. 상관계수는 클수록 작아요. 작을수록 작아요.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상관계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즉 낮을수록 유리하다. 마이너스를 말이요.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다시 자, 이걸 우리는 시험에서는 풀어서 묻는데 또 잘 묻는 것은 수익률이 동일한 방향 이런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유사한 방향입니다. 얘가 출제가 돼요. 유사한 방향. 서로 다르다. 다른 방향은요. 상이한 방향입니다. 이런 단어가 출제가 돼요. 이런 단어가. 그럼 확인해 봅니다. 상관계수는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이 유리하다. OX. 틀렸잖아요. 상이한 방향이 유리합니다. 낮을수록 상이한 방향이 유리합니다. 하나 더 추가. 이제 플러스는 안 좋은 거잖아요.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극단적으로 플러스는 가장 나쁜 안 좋은 케이스지.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분산효과는 적어지는데 극단적으로 플러스 1이 되면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어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하나마나 전혀 X 없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좋은 건데 낮을수록 유리한데 극단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뭘 말하느냐. 자, 앞에서 포트폴리오 목적은요.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되면요. 바로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영어로 줄인다. 완전히 영어로 줄이는 겁니다. 영어로 줄인다.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 이제 요약집 보게 되면 아래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한 번 더 확인 정리합니다. 1번. 상관계수가 낮은 부동산, 낮은 동그라미, 낮은. 낮은 부동산이 좋은 포트폴리오 대상이 됩니다. 2번요. 극단적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 된다. 플러스 1 동그라미. 플러스 1이면요. 밑줄하세요. 분산 효과는 전혀 없음 밑줄. 지금 강의 노트 오시면 돼요. 3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동그라미. 1이면요. 밑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0 밑줄.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대요. 자,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한 페이지를 설명 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문 5개 만들면 가장 종합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 연습합니다. 오늘 지문. 문제 볼게요. 문제 보고 시겠습니다. 자,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이죠. 1번.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 8개 있죠. 여기서 5개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자, 1번, 2번, 3번 묶어주고요. 요 세 가지가 체계적, 비체계적 위입니다. 1번,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OX. 맞죠? O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요, 비체계적 위험을 자꾸 체계적 위험으로 바꿔쓰므로써 틀린 지문이 엄청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2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절 변화 등에 의해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서 이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OX. 맞죠? O입니다. 3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OX. 맞죠? O입니다. 모두가 맞는 질문이네요. 4번, 5번, 6번 3개 묶어주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상관계수를 가리키네요. 상관계수. 4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OX. 틀렸죠. 뭐가 틀렸다? 유사한 방향이 아니고 상이한 추세. 예. 유사한 틀렸죠. 상이한 추세가 좋잖아요. 따라서 X. 4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어요. 5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간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분산 투자 효과는 없다. OX. 틀렸죠.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고쳐야 되겠죠. 플러스 1일 때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1입니다. X. 6번.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즉 마이너스 1에 있을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일 수가 있다. OX. 뭐가 틀렸죠?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이죠. B자가 빠졌죠. 비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인다. X입니다. 7번, 8번 묶어주고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래프를 다 그려드렸죠. 7번.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을 연결한 곡선이다. OX. 맞죠? O입니다. 8번. 임의 투자자의 최적의 투자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교차점의 투자이다. OX. 틀렸죠? 교차하는 점이 아니고
접하는 점이죠. 접점입니다. X. 여기까지 연습을 했고요. 자, 쉬었다가 화폐의 시간적 가치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